이번 시간에는 꿀은 무엇이고 꿀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꿀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스로 궁금한 건 무엇이든지 영상으로 제작하는 잘찍미디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꿀벌에 의해 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꿀을 꿀벌이 먹었다가 벌집에 토해낸 꿀벌들의 저장된 식량입니다. 꽃의 꿀은 수분과 설탕입니다. 꽃에서 나온 설탕이 벌의 소화효소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성분이 전하됩니다. 벌꿀에서 나온 꿀의 주성분은 포도당과 과당이 8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비타민과 미네랄, 유기산, 아미노산, 수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꿀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꿀은 독소 배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먹으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이뇨작용이 있는 레몬즙을 섞어 마시면 독소 배출 효과가 증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음 후 꿀물을 마시는 것도 이러한 효능 때문입니다. 꿀의 과당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음주나 스트레스로 생긴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꿀은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꿀 한 큰술에는 17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산화방지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액 내 당 수치와 인슐린을 오랜 시간 유지시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진정작용이 생겨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꿀은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꿀이 우리 몸을 해독하는 것과 같이 피부를 정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직접 피부에 바를 경우 피부 탄력과 트러블 완화, 보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생작용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처 치료나 각질 제거에 쓰이기도 합니다. 꿀은 면역력 향상에 좋습니다. 벌꿀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구성하는 항체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활성산소를 낮춥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소염작용과 항균 효과로 감기가 걸렸을 경우 기침과 두통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폐가 건조하고 마른 기침을 자주 하거나 입이 쉽게 마르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꿀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킵니다. 벌꿀 속의 칼륨은 체내의 콜레스테롤, 혈관 속 나트륨 및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혈액순환 및 혈관 건강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벌꿀과 계피를 같이 먹으면 좋은데 벌꿀 2큰술에 계피 3작은술을 먹으면 큰 도움이 되고 하루 3회 섭취하면 만성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짐에 따라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꿀은 소화 기능을 강하게 합니다. 꿀은 소화기계인 위와 장에 도움을 주고 소화장애가 있는 사람이 먹으면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이에 따라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식욕부진, 유욕 저하를 막아줍니다. 또한 평소에 복부팽만으로 고생하신다면 벌꿀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벌꿀이 뱃속의 가스를 중화하여 복부팽만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꿀에 함유된 마그네슘 성분이 염증 및 관절 통증 완화, 편두통, 만성 통증 완화와 예방에 도움을 주고 신경통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꿀에 포함된 철분 성분은 적혈구의 생성을 도와 빈혈의 예방 및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제 꿀의 종류와 고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꿀벌은 토종꿀벌과 양봉꿀벌로 나뉩니다. 토종꿀벌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꿀벌입니다. 양봉꿀벌은 유럽에 서식하는 꿀벌이고 벌꿀을 얻기 위해 길러지는 꿀벌입니다. 꿀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토종꿀벌에 의해 채집된 토종꿀, 양봉꿀벌에 의해 채집된 천연꿀, 꿀벌에게 꽃꿀 대신 인위적으로 설탕물을 제공해 벌들이 벌집에 집어넣은 꿀인 사양꿀이 있습니다. 토종꿀은 토종꿀벌에 의해 만들어진 꿀로 1년에 여러 번 채집할 수 있는 양봉꿀과는 달리 늦가을 1년에 딱 한 번만 꿀을 벌집에서 채밀합니다. 그리고 벌집에서 꿀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별들이 모아놓은 다양한 들꽃과 산꽃의 화분, 프로폴리스, 로열젤리까지 한 번에 다 짜서 꿀단지에 모읍니다. 때문에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 벌들은 벌집에 꿀을 넣은 뒤 이 꿀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날개짓하여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벌들이 벌집의 뚜껑을 70% 이상 닫을 때 숙성꿀이 되며 숙성꿀을 4주 더 벌통에서 완전히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숙성시키면 벌들이 인정하는 완숙꿀이 됩니다. 토종꿀과 양봉꿀의 다른 점은 양봉꿀은 한 종류의 꽃에서 단시일에 채밀하는 데 비해 토종꿀은 봄부터 가을까지 온갖 꽃으로부터 채밀한 것이 크게 다릅니다. 꿀은 벌꿀이 어떤 종류의 꽃에서 꿀을 채집했는지에 따라 색과 향, 맛이 달라지는데 토종꿀은 토종벌꿀이 여러 종류의 꽃에서 꽃과 꽃가루를 채집한 잡화꿀입니다. 양봉꿀은 꽃이 만개하는 곳을 따라 이동해 채집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나 지역이 다르므로 꿀을 채집하는 시기도 달라집니다. 양봉꿀은 특정 꽃이 피는 시기나 지역을 이동하기 때문에 유채꿀, 밤꿀 등 한 가지의 꽃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꿀의 종류로는 유채꿀, 아카시아꿀, 밤꿀, 쌀이꿀, 자파꿀이 있습니다. 100% 한 꽃에서만 꿀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80% 이상 한 꽃에서 꿀이 만들어지면 특정 꽃에 꿀이 되는 겁니다. 그중 아카시아 꿀은 우리나라 전체 꿀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아카시아 꿀은 아카시아 꽃에서 얻은 꿀로서 백황색으로 풍미가 좋고 부드러우며 당도가 높습니다. 다른 음식과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맛으로 요리에도 많이 이용되며 차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파꿀은 다양한 야생화, 수목들에서 얻은 꿀입니다. 아카시아 꿀은 아카시아 꽃 한 가지에서 얻은 꿀이지만 여러 꽃에서 채밀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나 지역에 따라 색과 향, 맛이 다양합니다. 이번엔 사양꿀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키운다는 의미인데 더 많은 꿀을 얻기 위해 벌통 앞에 설탕물을 제공하여 벌들이 꽃꿀이 아닌 설탕물을 이용해 꿀을 만드는 것입니다. 꽃이 많지 않은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꿀의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기와 상관없이 많은 꿀을 얻기 위해 벌들에게 설탕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겨울을 위해 꿀벌들이 채집한 꿀을 인간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벌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설탕물을 인위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양꿀은 가짜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짜라기보다는 벌들이 만든 천연 시럽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가짜 꿀은 꿀벌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직접 설탕이나 당분에 캐러멜 색소를 첨부해서 만들어 파는 꿀입니다. 사양꿀이라고 해서 성분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천연꿀에 비해 성분이 풍부하지 못하고 단조롭다고 합니다. 벌꿀을 구입할 때 생산품의 품질에 신뢰를 하기 어려운 경우를 걱정하실 겁니다. 천연꿀이 맞는지 가짜 꿀은 아닌지 사양꿀을 천연꿀로 속여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사양꿀은 사양꿀임을 알 수 있게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데 일부 제품의 경우 토종이나 천연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가짜 꿀의 경우도 단순히 색상과 맛으로 진짜 꿀과 비교하기 힘듭니다. 천연꿀, 사양꿀, 가짜 꿀 모두 우리가 흔히 아는 꿀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천연꿀은 무조건 자파꿀이고 사양꿀같이 특정 꽃에서 추출해서 만든 꿀들도 생산시기나 지역에 따라 색이나 맛이 미묘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육안으로 천연꿀과 사양꿀, 가짜꿀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천연꿀과 사양꿀을 구별하는 많은 구별법이 떠돌고 있는데 실제로 실험해보면 이런 구별법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들의 검사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이 되는 검사는 탄소 동위 원소 검사입니다. 탄소 동위 원소 검사란 벌이 채집하는 식물의 탄소 비율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탄소 동위 원소 검사비 마이너스 23.5% 이하가 천연꿀의 기준입니다. 사양벌꿀은 보통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양벌꿀도 특정 설탕에 따라 천연물에 가까운 수치로 나올 수 있어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꿀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탄소동위 원소 검사, 수분, 과당 포도당 비율, 히드록시메틸푸르프랄, 향미, 색도 등 많은 요소들을 검사하여 1 플러스 프리미엄 등급, 1 스페셜 등급, 2 스탠다드 등급으로 나눕니다. 꿀 제품에 있는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면 되며 마크에 있는 이력번호로 꿀 등급 판정 사이트에서 조회하시거나 마크의 QR코드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 시 꼼꼼히 인증 마크와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되도록 신뢰할 수 있는 구입처나 브랜드를 이용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드시는 데 있어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후 1세 미만 아기에게는 절대 먹이면 안됩니다. 꿀에는 아기의 미성숙한 내장에 들어가 치명적인 독소를 만드는 보톨리누스 포자가 들어있습니다. 잘못될 경우 아기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벌꿀은 평상시 열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에게는 잘 맞지 않다고 합니다. 꿀은 7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벌꿀을 넣고 끓이거나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실 경우 좋지 않으니 적당히 따뜻한 물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벌꿀 또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당 수치에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벌꿀은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워 유통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봉 후 수저 등 다른 물질들이 오고 갔다면 되도록 2년 안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2도에서 24도 정도의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햇빛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온이 낮은 곳에서 보관을 하면 결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품질이 변한 것이 아니고 포도당에 의해 굳은 것이니 45도 정도에서 중탕을 시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꽃길 걷고 꿀피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